네, 자, 시장의 이슈 분석을 해보고 또 돋보이는 종목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영업부의 박병창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시장 상황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최근에는 약간 조정을 받는 양상입니다. 특히 코스피는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코스닥은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면서 그 쏠림이 코스닥 쪽으로 좀 가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좀 예상을 했었던 픽 이벤트들은 어느 정도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오늘 새벽 FOMC 회의도 끝났고 미국 선거인단 투표도 끝났고 이제 남아있는 이벤트는 뭐 테슬라의 편입 이슈라던가 뭐 옵션 만기일 정도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네. 앵커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번 주에 빅 이벤트 주간이었죠. 그리고 그동안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망 분위기가 좀 짙고 그리고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당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주에 있을 빅 이벤트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했었죠. 하나는 신규 부양책 타결, 이것은 이제 분리 협상으로 타결의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작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FOMC 회의가 끝났습니다. 기대했던 채권 매입 규모 확대나 그 만기 조정 이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향후에 경기 둔화 요인이 발생을 하면 이 두 가지 실행을 해가지고 강력하게 시장 부양을 하겠다라는 8호 의장의 연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남은 것은 수급적 요인이 남았습니다. 하나는 내일 금요일 날 미국은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에요. 그런데 이 동시만기 종가로 테슬라가 S&P에 편입이 됐죠. 이 수급적 요인들 때문에 이건 빅 이벤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관망 분위기가 더 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도 거기에 더불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하죠. 그럼 연말과 연초에 코스닥이 좀 강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개별 종목 위주로 좀 순환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형주는 잠시 멈추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주요 경기 지표들을 보면은 좀 멈춰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즉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나 아니면 환율이나 이런 것들이 방향을 지금 일방향으로 가지 않고 지금 현재 멈춰 있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반적인 대형주에서는 이렇게 지금 약간 좀 박스권으로 등락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근 시장 상황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또 시장의 이슈를 자세하게 들어봐야겠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코스닥 시장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코스닥 시장은 연초 효과라고 해서 1월에 좀 랠리가 있는 편이고 12월에는 또 연말에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인데 최근에는 12월에 랠리도 이어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1월 랠리도 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연말 연초 효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실까요? 예, 네. 상대적으로 지금부터 저 연말과 그리고 특히 1월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그동안의 과거 경험적으로 볼 때 12월과 1월에 MSCI 아시아 지수나 코스피 지수는 뚜렷하게 12월보다 1월이 강하다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코스닥은 12월 수익률보다 1월 수익률이 월등히 높았던 효과가 있었거든요. 이것은 양도세와 연관된 우리 시장의 수급적 요인이 거기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 쪽이 강세를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반도체 성장 사이클이라는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향후에 타겟 프라이스를 높게 주는 이런 지금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 더불어서 지금 미국이 중국 기업을 지금 제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FTSE나 또는 MSCI에서 인덱스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수급전 요인에는 호재성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애플이 내년 상반기에 아이폰 생산량을 약 30% 정도 더 증가하겠다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의 길주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1월 중순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죠. 그리고 4월에 미국 아마케가 있는데 이 초록이 3월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을 잘 보시면 바이오주들이 개별적으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거나 내년에 실적이 좋을 반도체주와 그리고 이벤트의 바이오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지금 주도하면서 종목별 수익률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1월 달에 더 강화될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반도체와 IT와 그리고 바이오가 시가총액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쉽게 하락하지 않고 등락만 보이지만
하락보다는 강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 1월에 또 여러 가지 이벤트가 몰려 있다 보니까 반도체와 바이오 종목들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국도 상당히 최근 궁금해집니다. 중국의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 나왔는데 내년도에 이제 2011년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경제공작 회의에서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주목을 또 받고 있거든요. 중국 현재 경제 성장 그리고 전망치는 좀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을까요? 예, 네. 단기적으로는 지금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을 우리가 거래를 해야 됩니다. 지금 가장 강세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년 시황을 보면서 내년에 우리가 조금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중국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내가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IMF에서 2021년 내년도 중국 GDP 성장률을 8.2%로 전망을 했거든요. 중국은 8% 이상으로 넘어가는 건 2011년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요번에 최고치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이번 달에 개최가 되는데 여기서 2021년 내년도 GDP 목표와 재정 수지, 물가 목표들이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8% 이상으로 GDP 성장률을 바라보는 내용이 나오거나 그리고 또는 금시장 전면 개방한다라는 것이 지금 올해도 개방이 많이 됐는데 내년에도 개방이 더 전면적으로 할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지난번에 10월 말 오중전에서 내수 부양을 중점적으로 경기 부양 지책을 써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가운데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중국 파이를 비롯한 중국의 수출주에 대해서 성장주에 대해서 견제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주요 인덱스에서 그 기업들은 제외한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정리를 해보면 중국은 내년에 GDP 성장률이 올라갑니다. 그럼 위안화가 강세가 되죠. 위안화가 강세가 되면 상대적으로 수출주보다 내수주가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수출주에 대해서는 미국이 지금 견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다음 내년에는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의 핵심 고성장 섹터는 여전히 강세이겠구나. 쏠림 현상이 나타나겠구나. 두 번째는 내수 부양 정책의 수혜 섹터가 우리나라의 종목들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국 본토 시장보다는 주변 신흥국이 더 수혜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2005년에서 2007년도에 중국의 세계 공장이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좋았을 때 그때 우리나라 수출주들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과 15년도에 중국의 내수주들이 급등을 할 때 우리 내수주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다면은 내년도에 중국이 고성장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고성장이 되면서 내수부양 정책을 했을 때 우리의 기업들 중에서 여기에 수혜가 되는 기업들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종목들을 차분히 지금부터 우리가 매수를 좀 해나가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중국 시장도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고성장이 좀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 부양책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이제 뭐 다우라던가 나스닥 주요 인덱스 지수에서 이제 중국 기업들을 배출하는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신흥국 시장에는 오히려 좀 수혜를 입을지 않을까라는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좀 점검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화학 종목 중에 그냥 송원산업 소재 종목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송원산업은 특수 화학 소재 및 가공품을 만드는 회사이고요. 차량용, 포장재용, 특수 플라스틱이나 전기 전자의 소재를 납품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를 특징적인 것은요. 지금 시가총액이 4천억인데 지난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약 501억 정도예요. 그리고 올해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약 67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코로나 환경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송원산업은 감익이 별로 없었어요. 꾸준히 실적이 증가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향후에 친환경 또는 성장 섹터의 소재들이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송원산업의 지금 현재 수급이나 차트로 볼 때 송원산업은 지금쯤에서 관심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장 관심주 송원산업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팁도 짤막하게 또 알려주시죠. 그 투자 팁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대형주, 중소형주가 따로따로 좀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는 장기 투자하고 중소형주는 단기 거래해야 된다. 또는 대형주는 안전하고 중소형주는 위험하다. 이런 인식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기술 발전의 구조적 변화 사이클에 있는 주식들은 그게 대형주이든 소형주이든
기본적으로 구조적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고 경기 사이클에 연동하는 섹터들이 있어요. 종목들이 경기와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은 그 경기 사이클 내에서만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형주 소형주의 구분이 아니고 이 종목이 구조적 변화 사이클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경기 사이클에 있는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보유 기간을 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 투자 팁까지 들어봤고요. 오늘장 관심 종목 송원산업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병창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